안녕하세요. 프리뷰하는 팀장입니다. 3월 13일 국내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와 캐롯과의 경기입니다. KT가 직전 경기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힘겨운 승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캐롯은 LG와의 경기에서 이정현이 폭발하면서 역시 두 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KT의 특징은 일단 정성우가 돌아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성우가 이제 정상 폼이 좀 아닌 듯해요. 예, 정상 폼이 아닌 듯하고 근데 이게 정성우가 정상 폼이 아닌 게 저는 오히려 KT에게 조금 더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성호가 없는 동안 일대폰소가 지금 1번 역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1번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직전 가스공사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 4경기, 5경기 정도 일대폰소가 1번 역할을 하면서 다 패했어요. 이 다 패한 이유가 뭐냐면 DB와의 경기에서 승리했고요. 패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강팀과의 경기도 있었지만 백코트에서 확연하게 밀리다 보니까 일단 프런트코트 자원 하윤기와 양홍석은 볼을 기다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의 백코트 자원들이 공을 패스를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슛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좋은 1, 2번 포인트,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 가드가 패스를 해줄 때는 상당히 좋은 찬스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반해 어시스트를 해준다라는 것에 반해 좋은 포인트 가드가 아닌 좀 어정쩡한 포인트 가드는 그냥 패스로 끝나죠. 패스로 끝나면 앞에 수비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하윤기와 양홍석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번에서 일대폰소가 직전 경기 가스공사전에서 1번 역할을 일대폰소가 상당히 잘 해주었습니다. 예, 상당히 잘 해주었고 정성우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번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 주었다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정성우가 만약에 물론 직전 경기 돌아왔죠. 직전 경기 돌아왔는데 정성호가 시간을 조금 더 출장 시간을 늘리면서 일대폰소와 그 1번 역할의 어떤 자리를 나누어서 시간을 잘 할애를 해준다면 저는 오늘 경기 KT가 백코트에서 어느 정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캐롯이 KT에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2승 3패로 상대 전적은 KT가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 경기에서는 캐롯이 승리하였지만 일단 캐롯은 원정에서 캐롯이 승리한 거는 올 시즌 한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한 번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KT가 승리하였고 홈에서 직전 5라운드에서 고양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캐롯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캐롯의 지금 문제점은 로슨이 한창 좋은 폼을 보이다가 약간 좀 지친 모습, 주춤하는 모습. 하지만 이정현이 직전 경기 30득점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전성현의 폼도 조금씩 올라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캐롯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창 좋았을 때의 캐롯의 폼은 아닙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의 어떤 부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캐롯이 한창 잘 나갔을 때는 김강선과 최현민, 조한진 이런 선수들의 어떤 조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높이에서 우위가 있는 KT 그리고 1번 포인트 가드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KT 그리고 캐롯의 원정에서의 3점 슛감 지금 최근 5경기 3점 슛감을 보면은 캐롯이 29%밖에 안 돼요.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의 캐롯의 3점을 보면은 32% 정도. 캐롯의 올 시즌 3점 적중률을 보면 34%.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 최근 캐롯의 3점은 처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캐롯보다는 KT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T의 마인승,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떠한 두 팀의 공격 흐름을 보면은 뭐 나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KT도 공격이 나름 잘 돌아가고 직전 경기 KT가 86점 득점해줬고 그 다음에 캐롯도 80득점 아니 80득점이 아니지 92득점 92득점 해주면서 양팀의 공격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괜찮은 상황인데 이제 캐롯이 원정 갔을 때는 뭐 80점 96점 원정에서 약간 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일단 득점은 좀 되고 그래도 득점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오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의 승리, 마인승의 오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의 경기인데, 자, 이 경기 1차전에서 저희는 이제 마인승 추천드렸었죠. 우리은행의 마인승. 우리은행 마인의 언더 추천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플레이오프 스탯은 안 나왔네요. 네, 플레이오프 스탯은 안 나왔고. 오늘은 이제 신한은행의 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원정인데, 1라운드, 그러니까 1차전에서는 이게 11.5점이었습니다. 핸디가 11.5점이었고 그 다음에 언어보는 136.5 거의 비슷했는데 자, 우리은행의 1차전에서 들고 나온 컨셉은 뭐였냐면은 그냥 수비였어요. 수비.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김소니아와 김진영을 막는 수비. 다른 애들한테 득점하는 건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김소니아와 김진영만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은과 구술의 득점이 많았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이. 그래서 김소니아와 김진영이 직전 경기 합이 17득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경은이 15득점, 구술이 12득점 했는데 이건 김소니아와 김진영의 수비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훈과 구슬에 어떤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상당히 득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경훈과 구슬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은행 디펜스가 김소니아와 김진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경훈과 구슬 자리에서는 실점이 자연스럽게 나더라도 우리은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은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김진영과 김소니아의 득점을 합이 17득점으로 막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신한은행 역시 김단비와 그 다음에 박진영 그리고 김단비와 박지연 그 다음에 박혜진 이 셋의 어떠한 득점력을 막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김단비는 수비한다고 해가지고 수비가 되는 선수가 아니고 박지연이 조금 부진하였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김단비, 박지연, 박희진을 막다 보니까 최희샘과 김정은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하였다는 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신한은행에 오늘 풀어야 할 어떤 숙제인데 일단 김단비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아요. 예. 김단비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고 김단비는 김소니아를 막을 수 있어도 김소니아가 김단비를 수비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박지현이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은행의 공격의 선봉장은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이 뭔가 풀어줘야 해요. 예. 박지현이 뭔가 풀어줘야 되고 우리은행이 한창 폼이 좋았을 때는 박지현이 폼이 좋았을 때가 우리은행이 가장 잘 돌아갔다. 예. 왜냐하면
김단비와 박혜진이 돌아가면서 1번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코트에서 공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단비와 박혜진이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더블 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 나갔을 때 우리은행이 3점을 상당히 많이 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이 페인트 존 바깥쪽, 그러니까 3점 라인 쪽으로 많이 수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 돌파가 가장 용이한 선수가 박지현이에요. 예. 그 역할을 박지현이 오늘 경기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은행이 훨씬 더 경기를 쉽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이 오늘 좀 뻑뻑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최근 우리은행의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으로 오늘 신한은행을 압살을 할 것 같고, 위성호 감독은 처음부터 공격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그냥 오로지 수비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수비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이제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전 4라운드, 5라운드에서 신한은행이 홈에서 우리은행에게 모두 다 승리했죠. 74대 72, 81대 78. 이때 당시 신한은행이 가장 폼이 좋았을 때고, 1월 중순 말 요때가 가장 좋았을 때고, 요때 당시 우리은행이 폼이 가장 안 좋았을 때입니다. 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경기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신한은행이 홈이기 때문에 오늘 신한은행 사이드로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의 경기력과 이때 당시 4, 5라운드의 신한은행의 경기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은 확실히 수비로 틀어막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신한은행이 답답해하고 있다. 공격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경은과 한채진,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오늘 승리하려면 이경은과 한채진의 어떤 외곽 지원, 그 다음에 김소니아의 페인트존에서의 많은 득점, 그 다음에 김진영의 리바운드와 득점력,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충족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세 가지 내용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확률이 적다. 저는 직전 경기 1라운드의 경기를 보고 이거 2라운드 역시 우리은행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언더 예상을 하면서 핸디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신한은행이 홈이기 때문에 핸디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일단 언더에 우리은행 마인승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은행 승리를 보고 있고요.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의 빨간 딱지 프리뷰 모두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시고 1일 VIP 이용권 이용하실 분은 오늘부터 좀 제대로 1일 VIP 이용권도 좀 올리겠습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1일 VIP 이용권을 1일 VIP를 잘 안 올리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 1일 VIP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골드 VIP,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이따 저녁에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N 팀장이었습니다.